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물체의 평형이에요. 물체의 평형. 자,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이미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 물체의 평형, 힘의 평형이 일어나면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이 일어난다. 뭐라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자, 이런 앞과 뒤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회전 운동도 다룰 거거든요. 자, 근데 알짜 힘이 0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진짜 정지해 있을까? 가만히만 있을까?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까? 자, 한번 우리가 이제 물체의 회전 운동까지 다루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러면 회전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회전과 관련된 이제 힘으로 뭐가 있냐면 돌림힘이라는 게 있어요. 돌림힘. 자, 이 돌림힘은 정의가 뭐냐? 우리가 힘이라는 거는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돌림힘은 뭐냐면 물체의 회전 운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델타인데 변화라는 뜻으로 이제 표기를 할게요. 자, 회전 운동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돌림힘이 작용하면. 자, 그럼 이 돌림힘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돌림힘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축이 필요해. 자, 이거 뭐냐? 회전축. 자, 그리고 이 회전축에서부터 힘을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팔 길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이제 표기를 할 거예요. R.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작용할 텐데, 자,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좀 비스듬한 힘, F를 한번 작용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힘 F에는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고, 그냥 이제 팔을 그냥 마냥 뽑아버리는 그런 힘이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어떤 힘이냐? 자, 팔에 나란한 요 벡터랑 팔에 수직한 요 벡터,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팔에 나란한 요 벡터, 요 각도를 이제 팔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팔과 나란한 요 벡터는 크기가 얼마일까요? 코사인 하니까 이제 익숙하죠? F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근데 팔과 수직한 요 벡터는 요 벡터랑 요 벡터랑 크기가 같죠? 그럼 뭐죠? F 사인 세타가 돼요. 자, 이제 이 F 벡터를 F 코사인 세타, F 사인 세타로 이제 나눠봤는데, 수직인 거, 수평인 거. 자, 두 개 중에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벡터는 누구일까요? 힘은 누구일까요? 자, 이 F 코사인 세타는 누구냐면 그냥 이 회전축으로부터 팔을 그냥 뽑으려는 얘는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F 사인 세터,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돌려줘. 얘를 돌려주려는 힘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돌림힘을 이제 한번 써보면, 돌림힘이 뭐냐라고 하면 얘를 이제 우리는 돌림힘, 이제 토크라고 부를 건데, 자, 팔 길이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팔 길이에다가 회전에 영향을 주는 그 힘인 F 사인 세타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R 곱하기 F 사인 세타이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수식으로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알아가면서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만 곱해준 거야.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만. 자, 근데 이 돌림힘의 특징을 잘 보면, 이제 단위는 일단은 힘이니까 뉴턴에다가 길이인, 팔의 길이인 M. 이게 이제 단위예요. 자, 근데 이거만 보면, 이게 대체 뭐 얼마나 특별한 힘이야? 그냥 일반 힘이랑 다른 점이 뭐야? 라고 하면 이런 차이가 있죠. 뭐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이 돌림힘이라는 거에 얼마나 회전을 잘 일으키냐, 이거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한번 그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어떤 예시냐면 우리가 문을 여는 상황, 이렇게 돌림문이라고 할게요. 돌림문을 여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 건데, 잘 보면 가끔 이제 문을 열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을 쉽게 열 수 있죠?
자, 두 개의 상황을 한번 줘볼게요. 문에 이 축으로부터 먼 곳을 미는 경우랑 가까운 곳을 미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이제 힘이 같다고 하면 같은 힘을 작용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문이 잘 돌아가죠? 그렇죠? 축으로부터 먼 곳에 힘을 작용했을 때 더 문이 잘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좀 이제 멍청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좀 이제 물리를 좀 덜 배운 친구들은 이 회전축에서 가까운 곳을 밀려고 하면 막 힘을 줘도 잘 안 밀려. 자,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돌림 힘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 회전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돌림 힘이 크다라는 의미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전 운동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돌림힘의 평형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돌림힘의 평형? 힘의 평형과 같은 건데 돌림힘의 평형이 일어나면 이제 돌림힘이 0인 경우거든요. 근데 이 돌림힘은 방향이 있어. 얘도 힘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어. 어떤 방향이 있냐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인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인 돌림힘이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는 거야. 이걸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평형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얘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게 돼.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일반적인 힘에서도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죠. 근데 똑같이 돌림힘이 0이면 얘도 힘이 애초에 돌아가고 있었으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이제 돌아요. 뭐 이제 거의 각속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각속도는 좀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지금은 제시하지 않을게요. 일정한 각속도로 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돌림힘의 평형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도구 속에서 돌림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철수랑 영희가 이제 시소 같은 거 타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아유 좋다 하고 막 타는데, 자, 이제 지뢰. 시소 안에도 이제 지뢰의 원리가 들어있는 건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시소에 이제 축이 있죠, 축. 자, 여기를 이제 회전축이라고 한번 잡아보고, 자, 이 회전축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데에서 이제 F라는 힘을 작용하고, B만큼 떨어진 데에는 물체를 올려놨어요.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면 W야. W. 자, 이제 이 물체를 내가 이제 들어 올릴 건데, 자, 회전시키는 거부터 회전시키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릴 건데, 자, 이 물체는 지금 이 막대기 어느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까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T2라고 할까요? 학습지는 어떻게 되겠지? 학습지랑 맞춰야 되니까 얘를 T2라고 하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을 T2라고 하면 얘는 자, 팔 길이가 얼마? B 그리고 힘은 얼마? 무게는 W BW네. 얘는 시계 방향으로. 자, 근데 이 내가 당기는 힘은 얘는 어디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자, 얘를 T1, 토크 1이라고 하면 얘는 팔 길이 A, 힘은 크기 F. 그렇죠. 토크 1은 AF예요. 근데 얘를 내가 일정한 각속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끝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게 이렇게 슥 당길 거예요. 슥.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돌림힘의 평형. 자,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토크 1과 토크 2가 같아야 돼 라고 하면 AF는 BW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좀 정리해보면 F에 대해 정리해보면 F는 A분의 BW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의미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자, 이 물체의 무게가 예를 들어 100N이야. 100N짜리야. 얘를 그냥 들려면 100N이 필요해. 근데 얘를 조금 더 손쉽게 한번 들어보자는 거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요 팔 길이를 10m, 자, 요 팔 길이를 4m,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A는 10,
B는 4, 물체의 무게는 100N. 그럼 이걸 띡띡 구해보면 곱하면 얼마죠? 40N이구나. 100N짜리 물체를 내가 몇 N만 있으면 얘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대가 있으면 40N만 있으면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지대다. 라고 이제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 축바퀴 같은 경우는 지뢰랑 똑같아. 근데 대신에 좀 이제 원 기둥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전거 틱틱틱 기어 바꾸면 그게 뭐가 바뀌는 거냐면 축바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W라는 이제 무게를 가진 물체를 팔 길이 B에다가 달아놨고, 그리고 내가 팔 길이 A라는 여기에다가 F라는 힘을 작용해서 얘를 당길 거예요. 자, 그럼 이 B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B. 자,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요 돌림 힘을 얼마라고 할 거냐면 얘를 토크2라고 할게요. 자, 이 토크2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2 시계 방향 B 곱하기 W가 되겠죠. 팔 길이 곱하기 무게. 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요 녀석 얘를 토크1이라고 해줄게요. 토크1 얼마? 토크1은 A 곱하기 F.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일정하게 돌아가게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뤄서, 자, AF는 뭐다? BW다. 그래서 F는 A분의 BW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거를 적용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 문제예요.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질량이 M 그리고 4M인 물체를 뭐 이제 각각 A만큼 떨어뜨려서 B만큼 떨어뜨려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량이 M인 애는 얘를 MG로 돌리고 있겠고, MG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겠고, 4M 얘는 4배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겠죠. 그럼 이 막대기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를 축이라고 할 때,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할 때, 이 4mg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mg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걸 T1이라고 하면, 토크1이라고 하면, 팔 길이 B에다가 4mg니까 4BMG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리고 mg는 반시계 방향으로 mg로 얘를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토크2는 팔 길이는 A, 그 다음에 mg구나. 자, 근데 얘를 잘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막대기가 수평 상태로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무슨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회전이 아니라 돌림임의 평형을 이루는 거야.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되네? 4BMG는 AMG가 돼야 되니까 띡띡. 그래서 A 대 B는 얼마다? 4대 1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디귿은 맞고, 디귿은 맞고, 그 다음 기억,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0이다. 그쵸? 여기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기억도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mg이다. 근데 하나 빼먹는 게 뭐냐면, 이 막대가 지금 정지해 있다고 했죠. 얘는 돌림 힘의 평형뿐만 아니라 알짜 힘의 평형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보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예요? 4mg, mg. 그럼 요 줄은 얘를 얼마로 당겨야 돼? 5mg로 당겨야, 이 막대의 입장에서는 위로 5mg, 아래로 5mg로 당기니까 정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물체의 평형이라는 걸 좀 알아볼 건데, 물체의 평형. 물체가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힘의 평형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알짜 힘이 0이 되어야만 얘는 앞뒤로 움직이는 병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뭘 추가했죠? 회전 운동이죠. 회전까지 안 일어나게 하려면 무슨 평형? 그렇죠. 돌린 힘의 평형까지 일어나야, 그래야 얘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물체의 평형 혹은 역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볼 건데, 무게중심은 뭐냐? 물체의,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여러 개의 입자로 이제 물체가 이루어졌을 텐데, 걔를 만약에 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즉 평균적인 위치가 어디일까? 자, 이거를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이 무게중심이 좀 재밌는 점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유사하게 생긴 판때기가 있다고 할 때, 얘를 내가 한 손가락으로 받치고 싶어. 그럼 어디를 받치면 내가 얘를 한 손가락으로 받칠 수 있냐면,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해볼게요. 이 무게중심을 이렇게 받치면 내가 한 손가락으로 얘를 이제 받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게중심을 왜 얘기했냐? 물체의 평형을 왜 얘기했냐? 자, 바로 요 구조물의 안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건축물들이 있냐면 되게 막 불안해가지고 막 휘청휘청 넘어질 것 같은 구조물들이 있어요. 넘어질 것 같은.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이렇게 생긴 거꾸로 된 구조물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평형은 이뤘어. 평형은 이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회전도 안 일어나고 병진 운동도 안 일어나고. 근데 얘를 딱 보면 안정적으로 보여요? 불안정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불안정적으로 보이죠? 왜 그러냐? 얘는 내가 조금만 힘을 줘서 톡 밀면 넘어질 걸 알거든. 넘어질 걸 알거든. 자, 그러면 구조물이 진정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자, 역학적 평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걸 이루어야만 우리가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자, 이 조건도 같이 갖춰지면 좋아요.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바닥면이 있는데, 자, 이게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무게중심이야. 자, 내가 이 물체를 원래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이 무게중심의 연장선이 지금 어디를 벗어나지 않았냐면 바닥면의 연장선에 벗어나지 않았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물체는 다시 내가 손을 탁 놔도 원래 상태로 픽 하고 돌아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원력이 작용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자,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바닥이 넓고, 그리고 무게중심은 어떨수록 좋냐면 낮을수록 좋아요. 좀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 선생님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상체는 막 이만해. 상체는 막 역삼각형이야. 근데 하체가 막 되게 스키니 해가지고 얇은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되게 위험해. 왜 그러냐? 상체 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어때? 지금 위로 올라가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잘 서 있을 때는 역학적 평형이 이루어져 있어. 하지만 얘는 안정적일까 불안정적일까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진 않죠. 그럼 불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만 살짝 넘어져 빙판을 밟아도 이제 뒤집어지죠.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모두 다 충족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정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안정평형. 그리고 우리는 뭐 되도록이면 구조물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으려면 안정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2강 물체의 평형을 알아봤는데, 뭐 우리 이제 새로운 운동이 추가됐어. 회전. 그리고 회전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림힘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돌림힘이 이용된 뭐 도구들, 지뢰, 축바퀴도 알아봤고, 그리고 물체가 안정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 되냐? 물체의 평형도 이루어야 되고, 무게중심도 되도록이면 낮을수록 좋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우리가 이 물체의 평형과 관련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물체의 평형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